이민이나 유학, 워킹할러데이로 오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교민끼리 주의하세요. 금전거래, 자기 상황, 사생활 오픈 주의하세요. 해외 생활이고 답답하거나 물정을 몰라 말이 통하는 한국인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쉽게 자기 상황이나 사생활을 터놓고 선의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행동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상처를 입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교민사회에도 이민 형태나 개인 상황이 다 다르고 이미 유복하거나 안정적인 분들은 굳이 한가하게 한담하며 낯선 분들과 그렇게 교제하려고 애쓰지도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 본인 일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호주 오신 기간이 짧은 분들일수록 언어나 정서, 문화 차이 때문에 낯설어 교민들과 급히 가까이 지내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차라리 오지들, 이민자 아닌 본래 호주인들이 말만 통하면 정말 순수하고 계산 없이 이웃을 진심으로 잘 챙겨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민끼리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가끔 고의로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막대하게 빌리거나 교민끼리 개를 하며 돈을 들고 먹튀한 사람들의 소식이 아주 가끔 들립니다. 대체 어디로 피해서 왜 못 잡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돈거래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얼마간 그냥 주고 도와주는 개념이면 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개인 간 돈거래하거나 개인에게 투자 요구받아 투자한다던가 기타 등등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여유돈이 있으면 크고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과 거래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개인끼리 이자 받고 돈거래를 하거나 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킹할러데이 오시는 분들은 의지할 데 없어 의지하고픈 마음에 남들에게 저는 여기 아무 연고가 없어요. 친척, 지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는 멘트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 귀엔 당신이 내게 악한 행동이나 범죄를 해도 나는 무방비다로 들리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시면 내 고향도 아닌 곳에서 도울 누구도 없는 객지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남이 묻지도 않는데 그런 개인정보를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친구나 친척, 문제시 나서줄 지인 하나 없는 듯 오픈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도 가끔 클라이언트 돈 들고 먹튀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시니 직업으로 상대방을 신뢰하지도 마시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이민사회에서 타인에게 나의 안전이나 금전이 넘어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해야 합니다. 2. 교통주의. 운전대가 한국과 반대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하면 원래 습관대로 몸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셔서 운전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법은 대부분 같겠지만 호주는 주마다 법이나 체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주 이동하실 때는 이런 부분 미리 알아보셔야 안전합니다. 3. 험하게 언행하거나 불법 행위 주의. 호주는 한국과는 무드가 다릅니다. 길에서 고함치거나 남에게 위협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걸로 신고될 수 있고 체포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다가도 훈방되어 풀려나기도 하지만 호주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체포되어 가면 재판받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주인은 일반적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잘 지킵니다. 호주에도 범죄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불법 행위는 남이 안 볼 때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사회의 규칙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호주는 무단횡단은 굉장히 많은데요. 인권이 잘 되어 있고 사람 우선이라는 의식 믿고 무단횡단 하시는 분 많습니다. 전체 무드가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과 피해는 완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공권력의 저항주의. 한국과는 공권력, 경찰의 대응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에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더군요. 여기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좀 위험하다 싶은 경우 경찰이 당연히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총을 쏴서 상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팔, 다리 같은 부분을 쏘는 게 아니라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경찰 제지 무시하고 한국처럼 계속 불법 행위를 하거나 한국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찰하고도 싸우듯 저항하시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 없어도 체포되어 재판받고 처리됩니다. 범죄자나 수배자를 숨겨주는 자도 가족이라 해도 법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 은닉죄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호주는 인정상 봐주기 그런 거 없습니다. 봐주는 게 불법이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5. 새벽이나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시비 트러블 주의. 한국은 늦게까지도 식당이나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도로 자체가 환하고 밤이 오히려 번쩍번쩍 화려한 데가 많더라고요. 호주는 보통 5시면 문을 다 닫습니다. 4시 이후부터는 영업 마감을 하고 정리하는 데도 많고요. 아침 점심까지만 일을 하고 클로즈하는 데도 많습니다. 요즘은 무드가 조금씩은 바뀌었어도 시티나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나 펍 그런 곳 외에는 보통 5시면 일반 회사, 일반 상점들은 문을 닫고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시티나 번화한 곳 빼고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건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점 모르시고 한국 생각해서 새벽이나 야심한 시각에 한국처럼 안전하게 여기고 혼자 다니시다가 범죄를 당하시고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 트레인도 한국처럼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만 붐비지 많은 경우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트레인도 야심한 시각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인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칸에는 사복 경찰이 있으니 그쪽에 타라고 하는데 그 많은 트레인에 경찰이? 정말 그런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6. 개인 간 환전주의. 약간 더 좋은 환율로 개인적으로 환전 시도하다가 범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하세요. 얼마나 더 이익인지 모르겠으나 큰 돈을 캐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겠죠. 환전하는 척하고 집에까지 가서 돈을 뺏거나 온라인으로 송금 화면 보여주고 사기로 남의 돈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주로 워킹할러데이로 오시는 분들이 개인 환전을 많이 하시나 봐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율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위험해서 삼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환전소 이용하세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닐 거고 안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조금 아끼려다 다 잃을 수가 있어요. 7. 비즈니스 매매주의. 가끔 비즈니스 매매 시 사기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큰 청소 비즈니스 매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금액 주고 샀는데 고객이 본인에게는 계약 해지해버리고 그 전 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네요. 그런 비즈니스들이 몇십만 불씩 하는 규모들도 있어서 그랬다가는 내 나라도 아닌 곳에서 아주 낭패를 보겠지요. 지인분은 한국에서 말하는 권리금 개념으로 몇십만 불 페이하고 숍을 사서 운영했는데 장사는 잘 되었는데 그 건물 개발 계획이 생겨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을 팔 수도 없고 못하게 되셨대요. 숍 매매 가격만큼 돈을 날리신 거죠. 그 전 오너가 그 개발 계획을 알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호주에 아주 큰 쇼핑센터 체인이 있는데요. 거기 숍 매매도 주의하셔야 해요. 세도 싸지 않고 돈 벌면 쇼핑센터 매니지먼트에서 몇십만 불 들여 레노베이션을 요구하고 싫다고 거절하면 숍 원상 복구시켜놓고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익 많이 내봤자 레노 비용으로 다 쏟아내야 되는 거죠. 아주 큰 쇼핑 체인이 아니어도 동네 좀 큰 쇼핑센터도 그런 경우 있으니 그런 부분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비즈니스 매매 시에는 절대 확인해 또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걸리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포기하세요. 8. 날씨주의. 한국과는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천둥, 번개, 쌍무지개가 많습니다. 무지개는 정말 예쁘고 반갑고 자주 떠서 고마운데요. 호주는 허벌판 운동장이나 공원이 많아 이런 데 있거나 지나가야 하는데 천둥, 번개 치면 무섭습니다. 우산을 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달려야 할지 무서워요. 날씨가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시고 급하지 않으면 이동을 나중으로 미루세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여건을 잘 몰라서 비 피한다고 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호주는 워낙 해가 강하고 나무들이 드라이해서 그런 건지
엄청난 나뭇가지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엄청 큰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콘크리트까지 뜯겨 쓰러진 경우도 봤어요. 비가 퍼부을 때 비 피한다고 큰 나무 밑으로 피하는 건 주의하세요. 9. 수영 및 낚시 주의. 낚시하다 휩쓸려 가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가끔 큰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삼켜 쓸어가 사망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한류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잔잔해 보인다고 너무 무리하게 위험한 지역에서 잘 잡힌다고 낚시하시는 것 주의하시고 수영하실 때는 구조대가 꽂아놓은 깃발 사이에서 수영하세요. 그 부분은 구조대가 망대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 호주도 수온이 높아져 블루보틀, 해파리, 상어 출현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보면 이민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 주의할 점 9가지. 1. 교민끼리 주의. 금전거래나 자기 상황, 사생활 오픈 주의. 2. 교통주의. 3. 험하게 언행하거나 불법 행위 주의. 4. 공권력의 저항 주의. 5. 새벽이나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시비 트러블 주의. 6. 개인 간 환전 주의. 범죄 가능성 있음. 7. 비즈니스 매매 주의. 8. 날씨 주의. 우박이나 천둥 번개 기타. 9. 수영 및 낚시 주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한 번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